안녕하십니까.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김태진의 북라이브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저자만 소개하다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영화 라이브로 한번 꾸며볼 생각인데요. 오늘 초대한 손님은 최근에 개봉한 작품이죠. 캐치미라는 작품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이현종 감독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종 감독은 이제 젊은 감독으로서 상당히 촉망받는 또 우리나라 춤으로의 또 기대주거든요. 오늘 또 이런 또 자리까지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이현종 감독 또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프로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현종 감독은 현재 소넷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서울예대 영화과를 졸업하시고 또다시 또 학구열애구나 또 국민대 영화과를 또 졸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2002년도 영화 묻지마 패밀리 지금부터 무려 한 12년 전이니까 네. 거의 뭐 아기 때 네. 거의 아기 때 만드셨네요. 그렇죠.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학교 다닐 네, 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또 묻지마 패밀리 그 당시에 또 코미디 영화로서 많은 분들께 또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 또 그런 또 행운이 또 있어요. 2006년에 영화 태양의 이면 이걸 또 기획하고 제작을 또 직접 하셨고 또 2013년 말에는 영화 캐치미 근데 이걸 또 기획, 각본, 연출 이걸 모두 다 하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화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뮤직비디오, 광고 이런 것들을 80여 편이나 또 연출하시는 또 분이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던 또 유명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이현종 감독의 손을 거쳐서 나왔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그 얘기 들어보고요. 또 이 유명한 가수들 이름이 줄줄 나오네요. 임창정, 서문탁, 노블레스, 바이브, 김정은 이분들 노래 만들 때 또 이현종 감독 도움 받아서 또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린 바 있고 렉서스 광고도 또 직접 만드신 바 있고 그럼 일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이현종 감독님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예. 영상을 또 매개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다양한 또 활동 분야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공부한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네. 그 공부 잘하시고 졸업하시고 왜 또 공부를 또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더 이제 다녀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공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학교보다 더 이제 심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개인적으로 교양적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있어서 예, 조금 더 공부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학교 또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관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서울예대는 정말 실기 위주로 네. 정말 그 실습 베이스로 예. 현장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쪽이라면 네. 또 국민대에서는 또 기본 교양 과목 이런 거 다 이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좀 욕구가 있으셔서 다니셨군요. 네, 이현종 감독도 과거에 또 이런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그 연출하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 그 캐치미 촬영할 때 굉장히 그렇구나. 그 현장에서는 이 감독님은 그 배우들로부터 네. 어떻게 보시면 무서운 감독이십니까? 저는 무서운 감독이 아니라 네. 조금 무섭진 않아요. 좀 괴롭히는 거. 배우를 괴롭히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괴롭히시나요? 될 때까지? 뭐 일단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희 같이 작업했었던 배우들도 이제 김하중 씨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그 캐릭터의 접근 자체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이제 의미나 어떤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우들이랑 그 촬영할 씬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편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액션부터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배우와 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대를 네. 형성하시고 예. 아, 그래서 그다음에 배우가 들어가시고. 그 순간에 좀 장면에 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입장에서는 제일 좀 현장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신경 쓰면서 대신 이렇게 해도 좀 들리는데요. 그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한 한에서 근데 보통 시간이 그렇게 허락을 잘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고 근데 여튼 그 전심을 다해서 예, 좀 하는 그러니까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감독분들도 다 누구나 현장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일단 그 다양한 활동 이제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그 시작에서 네. 그 영화과에 일단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 이렇게 진학을 하시고 영화에 이렇게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제가 뭐 영화나 뭐 이런 쪽으로 전혀 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 생각 안 하다가 고3 때 사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사진의 전공을 좀 해보려고 네. 사진 공부를 좀 쭉 하다가 더 영화 쪽에 더 좀 흥미를 느끼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사진과 영화와의 어떤 그 표현하는 어떤 자체에서의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살짝 옆 노선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영화를 전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사실 크게 뭐 힘들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네.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고3 때 자정체성에 중대한 질문을 맞으셨군요. 그러니까 고3 때 뭐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은 뭐 그다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았고 네. 그래서 공부로 승부하는 분야가 아닌 네. 내가 관심 가는 분야에 도전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꼭 그런 것 같다. 그 공부로 승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승부가 잘 안 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승부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끝까지 있었으나 있었으나 판단을 좀 빨리 한 거죠. 판단을. 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 사실 부모님 생각이야 뭐 일단 고3 끝까지 완주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진에 대한 관심을 평소에 갖고 계시다가 차라리 영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그때부터 영화를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주말에 영화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정말 연중 행사로 극장을 한두 번 정도 가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보는 거에 있어서 좀 재미 그런 것들을 좀 느껴가지고 이건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때 요즘에는 사실 이제 연극영화과라는 학과가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도 받고 그다음에 좀 희망 분야라고 좀 느껴지는데 들어가기도 어렵죠 요새.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연극영화과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집에서 연극영화과 간다라고 하면은 얘가 갑자기 왜 딴따라냐, 날라리냐 뭐 이런 사진을 한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랬는데 갑자기 또 영화를 한다 그러니까 좀 그랬었는데 지금 여튼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사실 그 어떤 좋아하는 것 자체를 직업으로 이제 업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고, 예. 그래서 저는 지나고 나서는 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그 동기나 이런 또래 중에 우리가 이케아는 또 유명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 장혁이라는 장혁. 장혁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별로 안 친하셨나 봐요. 막상 또 얘기하려니까 학교를 동기분 중에 별로 이렇게 네. 뜬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진 않네요. 네. 장영이라는 차태현 씨도 뭐 같이 그렇습니까? 저랑 1년 전에 학교 같이 다녔었고요. 그래요. 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장혁이라는 네. 분도 좀 늦깎이로 네. 신인 데뷔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 활동은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데뷔 그러니까 꾸준한 배우. 네. 뭐 어떤 되게 아주 극성스러운 인기를 갖고 있다거나 뭐 어떤 슬픔을 뭐 일으킨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그런 주목을 받진 않지만은 늘 그냥 꾸준하게 되게 안정되면서 네. 오게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카리스마 있죠. 그러면 제가 일단 느끼기에 영화에 대한 관심을 정말 지극히 늦게 네. 시작하시고 또 이렇게 대학도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급조해서 이제 좀 하시고 네.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뭐 사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이 예. 일단 들어가셨는데 그 어쨌든 공부를 하시고 어쩌다가 또 그렇게 일찍 또 감독에 또 데뷔를 하시게 된 거죠. 늦게 시작하신 분 치고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나 빨리 또 이렇게 예. 데뷔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늦게 시작했다기보다 그 대학에 대한 준비를 좀 늦게 하고 다 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좀 담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영문영어과를 좀 지망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나 뭐 간혹 이제 이렇게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되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준비할 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준비가 별로 없었는데 날로 먹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요즘에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데뷔를 좀 일찍 한 편이죠. 제가 이제 평균적인 어떤 것보다 좀 일찍 한 편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대학 서예전이라는 곳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요즘에는 이제 충무로라는 말이 좀 어색해진 어떤 단어가 됐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충무로에 대한민국 영화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충무로에 집합을 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여기 압구정이나 신사동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충무로를 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도제식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죠. 네. 유명한 감독 밑에. 네, 어떤 뭐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고민을 되게 하고 있었을 때 뮤직비디오라는 장르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서 음악 채널들도 좀 생겨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실사고시로 이거 연출 인고의 시간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닭의 머리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라는 매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뮤직비디오 감독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어거지로 시작했죠. 일단 가수 이런 사람 마루타로 앉혀놓고 어, 본인만의 이론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카메라 들이대고 찍는 거죠. 일단 마루타로 앉혀놓을 가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가수가
가수가 참 저를 뭘 믿고 일을 맡기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단편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 상을 받았어요. 아. 네,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이 트로피를 이렇게 꺼냈어요. 아, 가수 앞에서 아, 그래도 뭐 내가 단편 영화 네, 수상한 네, 감독이다. 네, 좀 그래도 하는데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어거지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작업들을 좀 작업을 하다가 네. 그 필름이스다라는 저희 대학 선배, 예, 또 이쪽은 또 선후배 인맥극에서 이제 가끔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때들이 있는데 장윤 감독이 그런 어떤 문화 창작 집단 형태의 어떤 조직을 끌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팀에서 이제 그 수다라는 어떤 회사에서 그 수다라는 색깔을 제일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좀 시도를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제 얼토당토하는 뭐 이렇게 저같이 그때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외려 영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했던 분들 중에서 다 이제 좀 다른 분야에 있었거나 이랬던 분들 3명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감독이나 타이틀을 좀 달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제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네. 주종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차근차근 밟아서 이게 10년이 될지 뭐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고 세월을 해서 감독이 네. 되시는 케이스가 있고 네. 네, 차라리 닭대가리 하자 해서 네. 나와서 뮤직비디오랑 이런 광고 영역 하시다가 네. 그런 쪽 활동하시던 분들끼리 우리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떤 이런 느낌의 그렇죠. 수평적인 네. 어떤 좀 연대 그런 형태로 일단 감독이 되기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매체 간 간극이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 뭐 영화, CF, 이런 장르별로 어떤 영화 하는 분들은 영화만 하고 광고하는 분들은 광고만 하고 뭐 이런 뭐 지금도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지금처럼 지금 그래도 좀 넘나들고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교류들이 좀 많아진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도가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적인 것들을 개척하신 그런 몇몇 분들 중에 네. 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참한 묻어간? 네. 묻어간? 네. 뭐 그런 느낌? 네. 아, 그러시군요. 뭐 겸손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들고요. 또 이제 뭐 본격 인터뷰가 또 나중에 또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네.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영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주원, 김하중, 네. 또 센 두 배우와 함께 또 캐치미 영화 또 만드셨는데 이게 또 좀 로맨스 좀 들어간 코미디죠? 네. 로맨틱 코미디.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직접 또 이 작품은 또 시나리오까지 쓰셨다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북TV 365에도 나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그 시나리오. 일종의 그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북이잖아요. 예, 창작물이죠. 예, 제가 오늘 사실 책을 한권 갖고 올까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제본도 하고 아. 판매만 안 할 뿐이지. 판매만 네. 안 할 뿐이지 네. 책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당한 또 작가시기 때문에 또 이 북TV 365에 또 어거지로 오늘 어거지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 어거지로 이렇게 네. 또 좀 모셨습니다. 이 캐치미 저도 직접 봤습니다. 오랜만에 또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그 CF 이 시나리오 이런 작업을 직접 하는 그런 감독들이 계신가요? 감독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 많은 분좀 뭐 적진 않죠. 예, 그래도 이제 감독들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가장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래서 직접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없지는 않죠. 혹시 뭐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본 분들 중에
아주 윗선에 유명하신 분들 중에 또 있을까요? 뭐 장진 감독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연출한 지금 거의 본인이 대부분 이제 집계를 하는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유명한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그러니까 좀 색깔이 되게 분명한 감독님들. 뭐 저기 김기덕 감독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본인의 아이템으로 연출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책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가이자 감독인 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제 색깔이 강하신 분들은 어디서 이제 좋은 시나리오 소재를 구하시다가도 네. 구하실 수가 없겠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라고 네. 담아. 그러니까 좋은 책들, 이렇게 작가분들이 전업 작가분들이 쓰는 좋은 책들도 분명히 이제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책들 이전에 본인의 기획이 조금 더 이제 당기는 분들이 이제 책을 개발을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얘기 좀 들어볼 텐데 네. 일단 그 두 주연 배우가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요새 또 뜨고 있는 또 이 주원이라는 배우인데 네. 주원이라는 배우랑 처음 작업하실 거죠? 주원 씨랑은 처음 작업. 그래도 또 겉으로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는 사람과 네. 직접 또 같이 일을 해보면 또 느낌이 다를 텐데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원이라는 배우는 되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주원이라는 배우의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또 기회를 받아서 잘 성장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겪어보고 나니까는 정말 달란트가 많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분명히 성장해서 지금의 그런 어떤 지금만큼의 어떤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되게 많은 재능과 그리고 되게 많은 재능과 성실함과 뭐 여러 가지를 정말 거기에 대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친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으로서 지금 네. 굉장히 또 좋은 좀 칭찬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처음 선입견은 좀 젊었을 때 뜬 네. 기회가 뭐 운이 좀 찾아와서 네. 쉽게 뜬 네.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겪어보니까 좀 사람이 좀 친구이다 그런 느낌이 드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배우들 중에 이제 작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위치가 되기도 힘들지만은 작품 한 편으로 되게 이제 변신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떴다 이런 거죠. 소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배우로서 어느 정도 내공에 받쳐주지 않으면 또 금세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주원이란 배우와 작업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일단 되게 오래갈 배우일 것 같고 오래갈 배우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성실하고 인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갖출 건 다 갖추는 거죠. 그래요?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 좀 안 좋을 것이다. 인성이 좀 안 좋을 것이다. 네. 근데 주원이라는 배우는 또 그것까지 갖춘. 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친구. 그래요?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하여간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네. 또 그런 면이 있었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네. 주연 배우 아닙니까? 네. 김하중 씨. 지금 이제 영상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감독님이 뭐 이렇게 보고 계신데 뒤에서 많이 보고 있네요. 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작품을 많이 하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되게 이제 그 많이 이제 검토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또래 배우분들에 비해서 작품 선수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결정한 작품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는 이제 스타일인데 저희 이제 캐치미 같은 경우 개봉 시기 때 좀 거센 작품을 만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임하는 또 자세가 또 되게 남다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김하중 씨 늘 내가 찍은 장면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이제 오케이 컷이 보통 한 테이크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한 두세 테이크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간혹 이제 어떤 뭐 저의 생각이나 배우의 생각들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에서 혹은 어떤 대사의 NG나 상황의 NG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무언가 이제 늘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이크들을 좀 많이 가면서 그리고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조금씩 주는 편이세요. 내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가 다음 테이크에서는 조금 감정을 한번 이런 감정 그래서 그 감정들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인가를 좀 감독한테 있어서 좀 선택의 여지를 좀 많이 주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배우분들이 되게 여러 좀 그러니까 방식들이 있는데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감독의 호흡에 본인을 좀 맡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오케이를 하면은 내가 안 봐도 이거는 오케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저기를 하는 편이고 김하중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연기 패턴을 좀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가장 베스트를 찾는 이런 접근을 해서 저 이렇게 참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되게 열정 있는 열정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기 영상에 대해서 욕심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단어적으로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갖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는데 그거 이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배우들도 되게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종의 다양한 시도로 자기 스스로가 네. 자기가 또 생각도 많이 해야 사실 네. 그런 시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도 나름 철저하면서 네. 그런 생각한 바들을 다각도로 시도를 해보고 네. 그러면서 감독에게 여러 가지 초이스를 또 주고 네. 김하중 씨 같은 경우 그래서 연기 패턴을 가지고 갈 때도 리딩을 되게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리딩을 할 때 뭐 주원 씨랑 리딩을 할 때도 있고 또 저랑 리딩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남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여자를 시켜요. 무조건 남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리딩을 입장을 하면서 그걸 한 바꿔서. 번씩 바꿔가면서 이제 근데 제가 뭐 연기를 그래도 남자 연기를 뭐 할지 모르겠지만 여자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이제 감독으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간혹 감독을 좀 난감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작업들을 겪어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무언가 되게 그러니까 맡은 역에 대해서 되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 지금 또 직접 또 어떤 시연을 해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입니까? 어디 뭐 아니면 뭐 예. 와이어를 쏘는 뭐 예. 그런 건가요? 와이어건. 와이어건을 이제 쏘는 장면이 있어서 자세히 한번 잡아본 거죠. 자세히 한번 잡아주시고 네. 그 참고로 네. 우리 이현정 감독께서 주연 배우로 또 영화를 또 한 편 찍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 2000년 초반에 예. 사실 맞죠? 제가 뒷조사 좀 했더니 예. 어떤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전 아마 동명이 이인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래요? 제 뒷조사가 좀 더듬게 되네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연극영화과라는 어떤 이 커리큘럼 자체가 배우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스태프들, 뭐 조명, 촬영 이렇게 다양한 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인력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서로 이제 같이 작업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독이 연기를 할 때도 있고 뭐 연출하는 이제 서로 이제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나는 연출할 건데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연기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나의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색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배우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편하게 설명하는 게 어떤 연기에서의 느낌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빠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배우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약간의 시연을 할 때가 종종 생기죠. 근데 그때 학창 시절에 해봤던 그런 직접 출연해본 그런 발연기 같은. 네, 그래도 배우가 좀 알아. 그럼 뭐 네. 주연 배우였다는 그런 단서는 일단 없던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여지는 장면도 네. 김한용 씨가 또 이렇게 이게 약국신입니까? 이거는 편의점 장면. 편의점 장면. 입니다. 편의점 장면. 햄버거가 있는 예. 그때 또 연기에 대해서 나름 또 네.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원 씨는 어떻게 보면 감독께서 이렇게 딱딱 짜주는 거에 예. 거기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형이라면 네. 또 김한용 씨는 늘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죠. 김한용 씨 얘기하면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베테랑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사실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김한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그러니까 주원 씨 같은 경우는 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해서 주연 배우 두 분의 또 이제 직접 영화 현장에서의 네. 두 분은 또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주연 배우만 너무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또 같이 작업한 배우 네. 중에 또 한번 감독님께서 또 눈여겨보신 네. 인상적이었던 조연 배우는 또 누가 있을까요? 저희 이 캐치미에서 한 두 분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예, 다 좀 이렇게 좋은 연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감독 입장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 배성우 씨와 백도빈 씨 두 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가 좀 네. 백도빈 씨는 유명한 또 배우의 자제분이시죠? 네, 백윤식 선생님의 아들 큰아들이죠. 그때 가오 많이 잡는 가죽 잠바 입고 나오는 네. 영화에서 네. 일종의 주원 씨의 라이벌 같은 예. 그런 사람 현장형. 실제 배우가 갖고 있는 캐릭터랑은 정말 정반대의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렇게 껄렁한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도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열린 역할을 처음 이제 해본 경우였는데 백도빈 씨는 그동안 이제 되게 정극 위주의 어떤 연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리딩을 할 때도 이제 되게 이제 텐션된 연기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좀 그렇게 근데 또 되게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순간 한번 본인 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 되게 재밌어 하시고 즐겁게 촬영했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자신의 모습만을 네.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좀 나름 부담이 있었죠. 네. 근데 또 그 안에서의 또 그런 이제 또 그 나름의 캐릭터들을 또 많이 연구를 해주셨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뽑아온 이유는 저는 네. 이제 그 영화에서 또 주목한 배우가 네. 배성우 씨이기 때문에 네. 사진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신가요? 이 배성우 씨는 최근에 이제 보면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 한창 캐스터 진행을 하고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동생이에요. 네, 배성재 아나운서의 친형인데 대학로에서 되게 오랜 기간 영국 바닥에서 네, 연극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사실 저희 그 캐치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주조연급의 연기를 처음 이제 저희 영화에서 소화를 해주셨는데 반응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독들은 느끼고 주변 감독들이 전화가 와요.
그 배우 어때요? 네, 그 배우 어때요?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저 배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되게 활발하게 작품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좀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신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미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군요. 감독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들이 주목을 받을 때, 네. 또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성우 씨 같은 경우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예를 이제 제가 고마운 느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랑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의 공유일 수도 있는데 서로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로에서 오랜 세월 이렇게 네. 참 무명에 고생하시면서 닦아온 네. 내공이 네. 순간순간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요즘 또 여러 또 연출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네. 받고 있는 네. 그런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있으신데 그 현장에서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배우들의 되게 중심점이 되는 배우들이 생기거든요.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느 순간 이제 배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서로 무언가의 어떤 것들을 열어놓는 배우들이 꼭 한 명이 생겨요. 형 같은 배우가. 저희 영화에서 이제 딱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영화 안에서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되게 그런 연기적인 신뢰와 더불어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저희 영화 안에서는 코미디 감을 많이 살려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영화예요. 코미디면 코미디, 그다음에 또 진중한 캐릭터는 진중한 캐릭터. 배성우 씨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만간에 뭐 TV 드라마라든가 다른 영화를 통해서 확 뜰 것 같아요. 2014 주목할 배우 한 명 또 이렇게 직접 뽑아봅니다. 그 영화를 또 제작하시면서 네. 또 짧은 기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사실 현장에서는 사고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네. 에피소드도 많고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개만 소개해 주세요. 에피소드 어떤 걸로? 재밌는 걸로 해주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뭐 어떤 걸로? 재밌는 걸로 한번. 재밌는 걸로.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좀 당황하시네요. 재밌는 그러니까 배우들이랑 이제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던 성실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성실을 넘어서서 가끔씩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하다가 이제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촬영 현장에도 네, 특히 꼬마들부터 이제 고등학생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또 어린 친구들은 좀 이제 반응을 리액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되게 촬영을 함에 있어서 좀 이제 진행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좀 통제를 해요, 현장을.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딱 배우로서의 난 이제 보통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니까 이런 게 있는데, 주원 씨 같은 경우 저기 하세요 하면서 본인이 일일이 대사를 찝어가지고 통제를 하다가 간혹 이제 저희 모니터 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본인이 이쪽으로 이제 동선을 가는데 저쪽 골목에서 누군가 나올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고 거기까지 통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현장을 딱 이렇게 안정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가시죠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배우들이 또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면은 되게 또 이렇게 활력소도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도 이제 연출부 막내들이나 뭐 이제 제작팀 막내들이 이제 보통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또 같이 이렇게 배우가 같이 좀 힘을 받는 좀 재밌네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그동안 좀 민폐가 좀 있었겠죠. 네. 촬영하다 중단되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 또 있으신데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몇 네. 장면 네. 잊을 수 없는 명장면 몇 개 이제 꼽아봤는데 두 주연 배우가 이제 관계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첫사랑의 여자는 전설의 대도 도둑들한테 특강하는 비싼 특강하는 전설의 대도고 남자는 이제 첫사랑 시절에 그 여자가 자기는 경찰이 좋더라 이런 말 하나 듣고 그동안 자기 인생 모두 다 때려치고 이제 경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돼서 최고의 경찰이 돼서 두 사람이 또 결국 운명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처음 만나는 장면이 바로 버스 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쫓는 사람에게 이제 쫓기던 그 여자 주인공이 버스에서 이제 SOS를 청하는 거죠. 같이 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남자 주인공이 접합을 내리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걸 직접 구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 감독이 갖고는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이 제일 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이제 내가 약간 경험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장면에 있어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녹이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저기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쫓기는 분을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내려달라는 여자가 있었군요. 그것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화의 장면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사실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뭐 내려달라고 했던 분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금 덮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에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해서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 감정을 뭐 고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문자로 이렇게 보여주던가요? 그랬죠? 예, 문자로 내려달라고. 이 장면이 그 두 사람이 또 풋풋한 연출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연이라는 게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순간적으로 어떤 찰나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특히 사랑에 있어서 좀 많은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이 더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장면 이런 식의 좀 우연 요소가 많이 개입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연 요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꼈었던 그때의 감정,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감정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오랜 시간 기억에 남고 이래서 이런 감정들을 좀 특히 첫사랑에 대한 얘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제가 꼽은 또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바람 맞거든요. 정말 그 만나자 그러고서 이제 바람 맞는데 그때 그 상처로 사실 그 독하게 마음먹고 진짜 최고의 경찰이 되죠. 자기가 최고의 경찰이 되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인데 그럼 바람 맞는 게 또 거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만나러 오다가 경찰한테 또 여자 주인공도 잡혀가죠 또.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딱 그 시절 잡혀가는데 그때 경찰 보고 약속 장소 앞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또 약속 장소 앞으로 가면서 남자는 안 오니까 이렇게 좌절해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주려고 했던 운동화를 던지죠. 짠! 던지고 남자는 자기 밑에 뭐 떨어졌는데 뭐야 이러고 있고 여자는 사라지고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거 진짜 경험담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예전 다닐 때 이제 저희는 학교가 되게 작았어요. 지금은 이제 안산으로 가서 되게 넓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때만 해도 학교가 되게 뭐 건물에 운동장 한 이만큼 있고 이런 학교여가지고 저희가 남산에서 되게 많은
그 학창 시절을 좀 보냈는데 그러시죠. 그때, 예. 서울예전이 남산에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남산 계단이나 이런 쪽에서 공원 이쪽에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던 비둘기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이랬었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누군가를 로맨틱하게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산이란 공간이 되게 로맨틱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사실 공원에서 데이트는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 공간에서 만남을 하고 이별을 하는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또 이제 계단 앞에 바로 도로가 있고 그래서 좀 사실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 제가 뭐 제 입으로 좋아한다고 좀 이상하겠지만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이제 연출을 함에 있어서 사실 웃음과 웃음과 멜로와 어떤 감정을 동시에 갖고 가는 그 호흡들이 되게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웃기는 것도 힘든데 웃기는 와중에서도 약간 뭉클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갭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차가 커지면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공감을 못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되게 뭐 진중한 어떤 누아르 남자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그 영화 안에서 남자 주인공이 살짝만 어떤 재밌는 행동을 해줘도 그것에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한번 어떤 그 높은 호흡에서의 웃음을 한번 줬을 때는 작은 것들이 들어오면 웃질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웃지 않는 와중에서의 그 멜로적인 감정은 또 더 아래에 있는 건데, 이 낙차를 극복을 하는 이게 사실은 되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씬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극장에서 이제 봤을 때 씬에 대해서 이제 관객분들도 좀 공감을 해주셔서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짠하기도 하고 네.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같이 섞여 있던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감독 입장에서 또 그런 고민을 담아낸 또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고백을 하죠. 네. 정말 진지하게 네. 고백을 하는데, 고백이 딱 끝났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취조실 안에 있고 네. 남자는 밖에서 막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뭐 조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피커가 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지한 고백 모두가 네. 수포로 돌아간 네. 이런 장면도 참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꼽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장면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화 안에서 좀 이렇게 깊게 다뤄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서 많이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평생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간혹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과 엇박자가 날 때가 저는 많다라는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로맨틱한 고백을 하려는 순간에 그런 고백의 어떤 나의 어떤 기대와는 좀 다른 상황들이 종종 우리 현실에서 많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되게 어떤 그 고백의 순간에 그 고백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고백 다 끝나고 이게 네. 딱 밝혀진 다음에 그때 네. 참 한무 생각 없이 있는 네. 김한중 씨의 표정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딱 진 다 빠져갖고 이러고 네. 있는데 그런 좀 언밸런스, 좀 엇갈림 이런 거를 또 담아낸 장면이고, 이렇게 세 장면 한번 봤고요. 또 이렇게 또 흐뭇하게 또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시는 표정 보이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현종 감독님도 추진하고 계신 일이나 혹은 또 품고 계신 꿈,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취미 이후에 지금 이제 또 여러 아이템들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제 캐치미 같은 경우 로맨틱 코미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감독이 장르색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건 그러니까 공포만 하는 뭐 이런 어떤 감독들이 어떤 그 본인의 시작점에 있어서 좀 많이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어떤 다음 목표이자 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다음 작품으로는 느와르 멜로를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처절하면서 사랑이 네, 또 처절하면서 긴장감 있고 애절하면서 또 그 안에 물론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은 장르적으로 그래서 조금 늘 그냥 저 개인적인 욕심은 늘 좀 여러 가지 시도 그리고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좀 되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충무로라 그랬더니 요즘은 또 압구정 신사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영화계를 또 이끌어 가실 또 젊은 감독 한 분과 오늘 또 즐거운 데이트를 했는데 시간이 또 제약이 있어서 이 정도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뭐 기회가 닿으면 또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뭐 나와주신 이현정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책에서 길을 찾는 그 김태진의 북TV 365 김태진의 V 라이브. 오늘은 영화 라이브 얘기를 해봤고요. 또 직접 시나리오까지 쓰면서 또 다양한 또 뮤직비디오라든가 CF 감독으로서도 명성을 또 날리고 계신 이현정 감독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은 맞나요? 다음 주에 최은정 MC의 북쇼핑쇼 대화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요즘 최은정 MC는 그 커뮤니케이션 쪽을 집중적으로 또 파고 계신데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 강남 정말 물 좋은 강남 여기 범원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북TV 365입니다.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